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 감지기가 울리는 시험을 여러 번 했는데 시설관리에서 소방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현장 설명을 하면은 그거 틀렸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뭐 이렇게 합니다. 요렇게 합니다. 잘 모르시면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 지적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각자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위치가. 그리고 경력, 경험, 자격이 있을 거라고. 제가 이제 전기, 소방, 보일러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핵심 자격증이 전기기사, 소방기사란 말입니다. 그 자격에서도 또 어떠한 자격까지 갖고 있냐? 이제 경력도 인정받아서 특급 기술 자격을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소방 얘기를 할 거니까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 자, 소방 기술자 자격을 갖고 일을 해보면, 공사업체에서 일을 해보면은 공사업체에서 일하는 상황을 잘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감리에서 일을 해보면 시설하는 상황들을 좀 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감리 경력이 있습니다. 신축공사 감리 경력이 있어요. 소방 전기 분야로 감리 경력이 있어요. 아, 소방관리자 하면 특급 소방관리 해봤습니까? 네, 특급 소방 건물 근무해봤어요. 또 소방안전관리자 해보고 거기에서 어떠한 거 막 소방훈련도 해보고 그 다음에 1급 소방, 2급 소방 다 선임해보고 관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막 기억해서 지금 잘 알고 있느냐? 아니죠. 오랫동안 하다 보면 기억은 사라집니다. 기억은 사라져요. 자기들이 직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책이 기사, 과장, 팀장 이런 것도 해봤지만은 총괄, 관리, 소장 업무를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현장에서 소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들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또 잘못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다는 사람도 들어봤지만 아직까지 저는 이제 36년 동안 관리하면서 이제 찰까닥 이런 건 안 돼봤고, 그렇다고 현장에서 화재가 안 났었냐? 화재도 났었어요. 화재도 났었어. 다만 번지지만 안 했다. 두 번째는 스프링클러도 터지고 소화전도 터지고 그 다음 감지기 오동작은 수없이 당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안전관리를 하면은 제일 가슴 떨리는 게 뭐냐면 이러한 서류를 막 갖추는 것보다도 제일 가슴 떨리는 게 뭐예요? 소방수신반이 울어버리는 겁니다. 소방수신반. 즉 내 현장에서 오경보가 나거나 실화가 나거나 하여간 소방수신반이 작동됐다. 그러면 야,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누구? 소방안전관리자도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현장의 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보다 더 골치 아픈 사람은 현장 책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불이 났다. 그러면 건물의 책임자가 혼쭐 나는 거예요. 위에 사람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소방관리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우선 한번 오늘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수신반 부분, 화재 경보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소방하고 기계소방으로 나누잖아요. 전기소방은 수신반, 그 다음에 이렇게 감지기, 그 다음에 유도등 이런 것이 전기소방에 들어가고, 기계소방은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그 다음 피난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소방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기계소방 분야는 아니 스프링클러가 얼어 터지든 뭘 터지든 그거는 화재보다는 스프링클러 물이 터지는 건 화재가 아니고 뭐예요? 불을 끄는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터졌다 하더라도 우선은 사고 확률이라든가 불 났을 때 끄는 장비야. 그런데 그것은 경보가 나가거나 그러진 않는 거잖아. 경보가 나가진 않아요. 스프링클러가 터졌다고 막 경보가 나가진 않아. 경보가 나가는 것은 어디서 보내느냐? 화재 수신반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감지기가 동작해서 보내는 거다. 감지기가 열을 감지하든 연기를 감지하든 보내는 거예요. 감지기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검을 해요? 연 2회 작동 기능하고 종합정밀 점검을 해요. 작동 기능하고 종합정밀 하면 막 틀린 것 같지만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 감지기 점검할 땐 점검 회사에서 일일이 감지기를 다 찍어보면서 확인하고 불량 감지기면 불량 감지기를 이렇게 탁 찾아내서 교체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점검하는 날은 소방을 점검한다 하고 점검 싹 해주면
그날은 뭐 문제가 없어. 점검하는 날은 소방안전관리자가 그냥 현장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빼고 실제 상황을 관리를 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감지기가 빽 울었어. 경보 한번 울려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 조용한 상태입니다. 경보를 울리려고 하면은 뭐 감지기 하나를 동작시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와 있잖아. 현장에 뛰어가 보면 쫄라게 뛰어갔어. 현장에 가보니까 불은 들어와 있는데 진짜 불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경보 아닙니까? 오경보니까 어떻게 돼? 빨리 그러면 또 뛰어가. 어디로 뛰어가? 이거 끌어가야지. 수신반으로 가서 껐어요. 껐는데 이제 이렇게 화재 수신반에 불이 안 가. 그러면 현장 와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지기가 지금 동작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냥 감지기만 이렇게 떼면 될 거 아닙니까? 떼면 떼기 전에 어떻게 해본다? 여기 종단저항에서 전압을 찍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단저항을 못 찾으면 이 감지기 말고 옆에 감지기를 뜯어서 동작된 감지기 말고 이 감지기를 뜯어서 체크해 보시면 돼. 그러면 종단저항의 전압부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수신반 릴레이에는 몇 볼트가 걸려 있냐면 이제 수신반의 릴레이가 이건데 여기에 전압이 걸리면서 화재 경보가 동작한 거예요. 그러면 릴레이에 걸린 전압이 20볼트야. 20볼트. 20볼트가 걸려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동작을 한 거죠. 릴레이의 전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릴레이 전압은 이 시험 장치를 걸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전압을 알 수 있는데 수신반 안에서 릴레이 전압을 찾아서 찍을 방법도 없어. 여기에 종단 저항을 와서 찍어 보는 거예요. 지금 감지기가 4개 달려 있지만 여러분 현장에는 이 한 개의 그 구획마다 감지기가 몇 개쯤 달려 있냐면 10개 정도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10개가 이렇게 옆에 달려 있지 않잖아요. 감지기 거리가 있잖아. 거리가 사무실 복도로 한 바퀴 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체킹할 수가 없잖아. 선로가 나쁘다는 것은 감지기들이 각각 다 틀려. 나쁜 정도가. 그러면은 종단 저항을 찍어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제 여기에 와서 종단 저항의 전압을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찍어보면 돼요. 찍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3.6볼트가 나오는 겁니다. 24볼트에 3.6볼트를 빼면 나머지가 릴레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종단저항의 전압이 나쁘다는 것은 이제 여기 감지기들이 뭔가 불량한 게 있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울린 감지기를 떼기 전에 옆에 걸 한번 떼보겠습니다. 옆에 거. 이걸 이렇게 떼서 여기에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종단 저항에서 재지 말고 어떨 때는 그냥 감지기 옆에 걸 떼서 잴 수도 있어요. 전압이 똑같은 3.7볼트가 나옵니다. 3.7볼트. 감지기를 떼보겠습니다. 감지기를 이렇게 떼버리겠습니다. 제가 하니까 11.71볼트. 자, 지금 왜 이것을 지금 찍냐면 여기에 종단 저항의 전압은 20볼트가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감지기가 나쁘다는 것이 있다는 거지. 더 나쁜 거 또 있어. 그러면 이것도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이걸 뗐어. 떼니까 전압이 돌아왔습니다. 22볼트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저 끝에 감지기는 관계없이 이 선로가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원상태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 감지기가 만약 좋은 감지기인지 한번 일단 제가 달아보겠습니다. 이 감지기는 좋은 거예요. 여기에 전압이 릴레이의 전압이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이 감지기는 아주 좋은 감지기. 여기에 뭐 불량이라고 제가 체킹해 놓은 우리 불량 감지기를 한번 끼워 볼 거예요. 끼워 보니까 이거 릴레이에 12볼트가 떠요. 아주 불량한 감지기. 이 불량한 감지기하고 아닌 감지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저항을 가지고 찍으면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감지기하고 불량 감지기를 저항해 놓고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니까 되네요. 찍었으니까 이제 나왔죠.
얼마요? 뭐 7, 8 메가오hm 정도 나오죠. 정상적인 게 메가오음이 나오죠. 메가오hm. 정상적인 게 그래요. 자, 그러면 불량. 우리가 화재가 감지되는 이 불량 감지기를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이 불량 감지기라고 한 것을 찍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6.54 메가오hm 나오는 거예요. 아니, 불량이나 아닌 거나 뭐 이걸로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어. 뭐 쇼트가 된 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좀 판단을 해보겠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종단장에서 왜 찍습니까? 하나하나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소방이 울렸어. 울리면 알령 수신기 있고 중계기 있고 하는 데는요, 종단장 찾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종단장 못 찾으면 이런 데 하나 떼서 여기서 찍으면 되는 거죠. 하나의 감지기, 종단장을 찾지 말고 이런 데서 하나 떼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지기가 뭐 좋아가지고 막 아날로그 감지기가 달려있고 뭐 그런 데는 제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데는 기술자들이 근무한다 이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곳은 1급 또는 2급 현장에서 자기 혼자 잘 모르는 사람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소방벨이 울렸다 했을 때는 지구경종을 끄고 나서 오경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선로에서 왜 울렸나 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단 저항이나 감지기를 하나 떼서 전압을 딱 재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압이 20V 이하로 떨어지는 거야. 19V도 괜찮아요. 7V, 16V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경보 울린 후에 정지시켜서 딱 재보니까 11.93V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 전압하고 감지기하고 무슨 연관입니까? 연관이 없는 게 아니고 이 감지기가 저항이 떨어지고 있다. 절대 전류를 통과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빠지면서 감지기가 빨간 선이 한 바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돌고 이렇게 통과시켜 버리는 겁니다.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로의 전체적인 저항을 측정하면서 하나 뗐는데 전압이 안 떨어져. 그러면 2개, 3개 이렇게 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감지기는 뗀 다음에 불량이라고 쓰고 이건 쓰면 안 돼. 다시 원상태가 돌아오더라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 장치가 없으면 이 불량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지기를 뭐 불량 판단하는 뭐 무슨 테스트하기가 있다 뭐 있다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찍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감지기 점검하는 거잖아요. 점검하는 거. 근데 여러분 현장이나 저 현장도 마찬가지. 감지기 뭐 점검하기 위해서 뭐 열내는 뭐 이런 감지기 점검 테스트 봉이 없어요. 있는데도 있겠지만 저도 없어요. 저도 없으니까 제가 머리 말리는 드라이기를 갖고 와서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소방 수신반이 울리면 오동작 경보다. 그러면 오동작 경보가 나가면 안 되잖아. 그다음에 이걸 복구시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종단장에서 딱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불량 감지기를 찾아내야 돼. 불량 감지기를 찾아내야 돼. 그러면 혼자 안 돼. 혼자 둘이 해야 돼. 둘이. 한 사람은 종단장에서 찍고 한 사람은 감지기를 빼면서 계속 전화 통화로 괜찮아 돌아왔어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감지기 불량을 찾아내는 방법이 종단장에서 전압을 찍어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릴레이에 걸리는 전압을 4V까지 주는 거예요. 4V가 보통 안 돼요. 지금 현재는 1.4V 밖에 안 되는데 4V까지를 줘가지고 20V를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에 종단저항을 20V, 릴레이 4V, 나머지는 다 양호하면 이 저항이 아주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아주 저항이 강해서 전류 통과가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단저항에 20V, 릴레이에 4V. 그러나 감지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종단저항 전압이 20에서 짜짜짜짝 낮아지면서 만약 10V가 됐다. 릴레이가 14V 돼. 그러면 울려요. 14V 되면 울릴 확률이 커요. 릴레이가 24V 릴레이지만 이게 한 14, 15, 16V면 동작해버려요. 이 종단저항에서 찍으니까 수신반이 울어버리더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것을 찍을 때 DC하고 저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DC로 놨을 때는 절대 울지 않아요. 이 아날로그 저항계를 가지고 한번 저항해 놓고 실수를 하는 거지. 아날로그 저항계를 가지고 이렇게 실수로 했으면 붙잖아요. 이렇게 붙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실수로 제가 한번 찍어 보겠다. 그러면은 소방회로가 울어버리는지. 자, 여기서 멀리선 안 보이지만 찍을 겁니다. 찍으면 이제 이 지침은 올라가죠.
자, 찍으면 지침은 올라갈 겁니다. 찍어버리니까 빡 수신기가 울어버리네. 야, 아날로그로 찍어버리니까 이게 수신기가 도통돼 가지고 바로 울어버립니다. 수신가 실수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24V) 타진 않네요. 만약에 아날로그 이 테스트하기를 220 걸어버리면 타버리거나 휴즈가 끊어지는데 24V는 끄덕없이 회로 동작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체킹할 때는 반드시 지구경종을 꺼야 돼요. 지구경종을 꺼야 돼. 혹시 수신반에 화재가 들어오더라도 지구경종을 꺼야 오동작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찍다 보면은 이제 종단장에서 찍다 보면은 왜 경보가 나가버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찍는 게 아니고 뭐 옆에 걸 뭐 잘못 건드리다가 아니면 이렇게 찍다가 쇼트를 시켜본다든가 뭐 아니면 수신반이 민감해.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지금 가짜로 만들어 놓은 테스트용 회로에서는 이렇게 해도 수신반이 안 올 수 있어도, 만약에 아날로그로 쇼트 시켰다 해도 수신반에서는 감지를 해서 이걸 뭘로 볼 거냐, 화재로 보고 경보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보가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꺼버리면 바로 꺼지지만 수신반에서는 여러분들이 경보가 찍으면 거기서 리셋하기 전에는 화재된 곳이 그대로 표시되고 있거든요.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왜 여기서 찍는데 경보가 나갑니까 한 거는, 그렇게 잘못 찍었을 때 경보가 나갈 수가 있다. 또 충격을 줬을 때 경보가 나갈 수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종단장에서 전압 찍는 거 하고 아니면 이렇게 감지기 떼서 전압 찍는 것을 꼭 익혀 두셔야 돼요. 현장이 열악합니다. 현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악한 방법으로 점검 유지 관리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유지 관리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화재 감지기가 울었다 했을 때는 유일하게 찾는 방법은 종단장 또는 감지기 선로에서 전압을 찍어 가지고 20V가 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쁜 감지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내는 거예요. 그게 기술입니다. 핵심 기술이에요. 꼭 핵심 기술이라고도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기본이야, 기본. 오늘 하고 나면 또 잊어요. 그러면 계속 리바이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